네,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총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 치느라고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직 문제 또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또 시험이 또 연기됐다가 또 이제 일정이 이제 조금씩 변경되면서 수험생들도 이제 컨디션 조절에 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시험은 워낙 이제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행정법 총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도 대체로 이제 무난하다는 이제 평가가 많아서 이제 일단 뭐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기분은 이제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또 커트라인이 이제 올라갈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좀 이제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달에 이제 국가직 또 9급 시험이 있고 또 뭐 군무원 시험이라든가 또 이제 7급 계속되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 또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이후에 이제 최종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이제 아주 쉽지는 않아요. 박스형 문제도 5문제나 되고 또 옳은 거 찾는 지문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르게 총론 전반에 걸쳐서 이제 늘 나오던 중요한 이제 파트에서 이제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됐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난이도가 이제 쉬워졌다 이런 거고,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국가직 9급 문제에서도 이런 수준일 거라고 예상하시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조금 어렵게,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쉬우면 좀 쉬운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적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번 시험은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좀 적게 했느냐, 이게 이제 당락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이제 출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두 개 이제 지문들 빼고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봤던 굉장히 낯익은 이제 지문들이고 판례고 조문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일반 원칙, 늘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앞부분에서.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비례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될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딱 틀렸죠. 입법에서도 여러분 특히 이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비례 원칙, 즉 과잉금지 원칙 가지고 기본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례 원칙의 근거가 뿌리가 이제 헌법 37조 2항이죠.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제한 입법의 위헌성 심사할 때 비례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자, 2번 신뢰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행정권의 행사에 관해서 신뢰를 주는 선행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근데 이제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 언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또 적극적 언동이 아닌 소극적, 또 이제 묵시적, 명시적, 뭐 법률행위, 사실행위, 이 선행 조치는 굉장히 이제 넓게 보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형식적 권한 분장 관계에서만 또 보지도 않는다는 거, 워낙 이제 자주 나오는 쟁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 종류 선택과 양정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자, 개전의 정,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참회하고 이런 경우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하고 당연히 이제 다르게 취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 종류 선택 양정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개전의 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다르게 이제 취급받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기존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재량권 행사 준칙인 행정규칙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이 평등의 원칙, 신뢰보 원칙에 따라서 이제 행정이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뭐 워낙 많이 되는 자기 구속의 법리,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산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옳은 것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집중해서 지문을 다 읽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자, 틀렸죠? 이게 제3자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제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성질상 그 3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가 이제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부적합한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자,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이제 청문이나 공청이나 그래서 이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필요에 의해서 공청회 하는 거, 여기까지 이제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문은 이제 신청에 의한 청문이 추가적으로 있고, 자, 공청회는 이제 법령, 그 다음에 행정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개정법에서 당사 등의 이제 요청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요청에 의한 이제 공청회가 이제 신설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 13일, 그러니까 딱 시험일 이틀 앞두고 이제 개정 행정절차법이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험부터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좀 이제 뭐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제 맞출 수 있는 수준인데, 어찌됐건 이제 약간의 이제 좀 간접적인. 근데 이제 국가직 시험이라든가 그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은 개정된 행정절차법 주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행정처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된다. 자, 이게 이제 또 엄청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거죠.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거부 처분은 또 이제 소송에서 이제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늘 또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자, 3번도 틀렸고 4번. 자,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자, 굉장히 또 최근에 자주 빈출되는 그런 이제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출제될 만한 예상했던 그런 이제 지문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행정상 강제집행 중, 자,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강제집행, 전통적인 강제집행, 대의직강.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또 대집행이죠.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자, 1번. 대집행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자기의무의 하나하고, 부작위 의무 위반의 경우는 대체적 자기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작위 의무 위반일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고,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 자기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둬야 되고, 그 전환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대체적 자기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했을 때 이제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며, 대집행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한다. X죠. 뭐 너무나 쉽게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래서 전후 문서에 의해서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한 거지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3번 대집행함에 있어 계고 요건 주장 입증 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 불이행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4번 대집행 비용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 그 비용액 납기를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해야 한다. 이제 납부하지 않으면 또 이제 강제징수죠. 국세징수법상 절차에 따라 또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선으로서 이행강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이제 대의직강 자주 나오는데 순서대로예요. 대집행 이행강점 순서대로 나왔네요, 또. 1번 이행강점은 침입적 강제사임으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여러분, 대의직강 다 즉시강제, 행정벌 전부 다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기본 제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2번 형사처벌과 이행강점은 병과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형사처벌은 이제 형벌 플러스 형벌은 안 되지만 이행강제금은 이제 형벌이 아니죠. 그래서 이중처벌이 아니고 병과될 수 있습니다. 3번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대체적,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모두 가능하죠. 과거에는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은 대집행,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은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모두 가능하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 징수될 수 있다는 거. 반복 부과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복 부과할 수 없는 행정벌과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이다. 그래서 이제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도 자주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 여러분, 행정절차법은 이 사법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 신, 입, 행, 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런 이제 행정 절차에서 이런 각종 처분이나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에 적용되는 이제 일반 법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법관계나 행정소송 중 항구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한 사법관계나 행정소송, 당사소송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에요. 행정소송, 당사소송이 민사소송에 유사하긴 하지만 이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 일관된 입장.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들이 너무나 쉬운 지문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행정주체가 한쪽 당사자이라도 그 실질에 따라서 이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이 사적자치 원칙, 사법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이제 사법관계로 분류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특히 이제 국가, 지자체하고 국민 간의 이제 대등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법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관계. 그래서 이제 국유재산, 뭐 대부, 사용료 부과 이런 부분들은 다 사법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좀 보세요.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주체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자금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조치, 요게 이제 사법관계죠. 이거는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공법관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는 항구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자, 굉장히 또 이제 뭐 오랫동안 많이 출제됐던, 그러니까 건축신고나 착공신고는 자체 완성적,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그 성격 자체는. 근데 수리 거부는 이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죠. 이 착공신고도 마찬가지. 수리 거부. 이게 이제 처분이다 이거죠. 건축신고 수리 거부도 마찬가지고. 자, 1번이 이제 틀린 거고.
2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례가 없는 행정청이 그 실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식. 자, 이건 이제 건축법상의 이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그다음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에서 행정처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해서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 의무 이행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적계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각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건축법상의 어떤 요건도 충족했다고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상의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부한 신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맞는 지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기억본 이제 운전면허에 관한 이제 제재력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 별표 보통 이게 이제 부령이죠. 부령 별표 형식. 이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 형식이면 법규 명령, 부령, 시행규칙 형식이면 이제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자, 니은번 행정각부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자,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근거를 두었어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자, 이게 뭐예요? 부령 형식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늘 소주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막걸리 사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도 이제 구속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리을번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자, 이런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는데 마음대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변경했을 때 이거는 행정 그냥 명령으로 취급합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게 비록 이제 부령 형식이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4번이 되는 거죠. 자, 행정입법의 이제 성질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그 기본적인 게 자주 익숙하게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어때요? 그게 기본적인 게 아닌 거죠. 남들에겐 기본적인 것이라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확실히 여러분이 뭐 같이 공감하고 느꼈을 겁니다. 야, 기출문제가 중요하구나.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 되풀이 반복이면 알 수 있죠. 근데 기출문제도 너무나 기출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기출문제를 정복하고 마스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단히 회독수를 높여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행정처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 요건의 불확정 개념이 많다. 결국 이제 판단하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적용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행정처의 재량이 이제 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2번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분은 당의 행위에 근거된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당의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법 조문인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그게 이제 기속행위.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재량행위. 맞죠? 자, 그 다음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렸죠. 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징금 납부를 명할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 명할 거냐, 이 재량이 인정되는 그런 이제 과징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관해서 판단을 해서 그 일부만 이렇게 취소하는 건 안 돼요. 위법이면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전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맞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한 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 자, 3번이 정답이고, 자,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인가에 관한 이제 아주 전형적인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본의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인가하면 보충행위죠. 특허하면 설권행위. 허가하면 금지의 해제. 이렇게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하여 보충하는.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즉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니은번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이 금지의 해제가 바로 허가예요. 그러니까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건 금지의 해제, 전형적인 허가가 아니라 인가라는 거예요. 보충행위라는 거죠. 또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게 토지거래 허가도 대표적이죠. 인가의 예로 많이 등장하죠. 토지거래 허가. 역시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금지의 해제가 아니라 얘도 인가죠. 인가. 보충행위. 자, 디귿 보겠습니다.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처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자, 이게 틀렸죠. 여러분 이제 기본행위의 하자,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인가를 다툴 수는 없어요. 인가는 인가 자체 고유한 하자를 가지고 다투어야 된다. 아시겠죠? 기본행위. 그리고 이제 인가 이렇게 기본행위의 어떤 이제 무효 또는 이제 취소 사유 또는 이제 불성립.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치유되지 않고요. 인가는 인가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 리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자, 인가가 있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 무효 소송,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지 총회 결의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또 당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안 돼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디귿 리을번이 틀린 거고 니은, 니은, 기억 니은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행정행위의 이제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시 부관이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이제 부관의 출제 빈도도 아주 높죠. 근데 역시 전형적인 문제들이죠. 1번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부담은 부관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부담이죠. 부담은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담은 독립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분리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기간은 그 허가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쟁송 안 되죠.
오로지 부담만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담만. 기타 부가는 안 돼요. 기타 부가는 독립쟁송, 독립취소 가능하다. 기타 부가는 안 된다. 자, 3번 질문을 봅니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처분한 것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의 부관은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도요. 기타 부가이니까 걔도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 행정체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 행정청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과할 수 없다. 자, 협약의 형식으로 붙일 수 있죠. 송유관 그 매설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관을 붙일 당시에 적법했던 부관이 법 개정으로 이제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또 당연히 위법해지는 건 아니죠. 자, 굉장히 이제 빈출되는 그런 이제 쟁점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건 뭐 너무나 어이없게 이제 또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뭐 어렵게 느끼신 분이 있을까요? 이제 완전 입문하신 분들 빼고는 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항당민기죠. 우리 행정소송의 종류가 항당민기. 행정소송법 3조. 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요 항고소송 안에 4조에 보면 취무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리고 여기 이제 있는 법정 항고소송 3가지 외에 법정 외 항고소송 또는 무명 항고소송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무효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취소. 자, 여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행정처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자, 그 부당한 처분을 뭐 변경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죠. 자, 위법 부당. 그러니까 취소소송에서는 당 부당에 대해서는 심판을 못 해요. 이제 위법. 근데 행정심판은 당 부당까지도. 그다음에 2번 당사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그러니까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의무이행 심판 이런 게 가능하죠. 특히 이제 의무이행 심판 있죠. 의무이행 소송은 없지만 이게 이제 거부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부처분 부작위. 근데 이제 거부처분은 이렇게 의무이행 심판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취소 심판으로 다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당사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처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어요. 왜? 의무이행 심판 더 강력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부 부작위가 어떤 위법이다. 그럼 이제 처분 재결도 가능해요. 처분 명령 재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이런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확실한 구제수단이 있는 거죠. 4번 당사 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부당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거부 처분은 이렇게 이제 취소 심판을 통해서도 다툴 수 있다 이거예요. 취소 심판. 또는 이렇게 이제 의무이행 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부상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것도 이제 겉보기에는 뭐 얼핏 어려운 건가? 제소기간 아주 기본적인 거. 90일 1년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취소원, 처분 등이 자, 있음을 안 날이죠, 안 날.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때 기간은 자, 재결서 정본 그리고 송달 받은 날이죠.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부터 그리고 이제 한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죠. 1년. 1년 경과하면 재개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1항이 요 이제 90일이 불변 기간. 요 이제 1년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1년이 지나도 괜찮기 때문에 불변 기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헷갈리게 하려면 뭐 여기 이제 90일 1년을 이제 뭐 여기 이제 90일 1년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90일 1년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문에.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역시 이제 뭐 근데 여러분 행정심판법 소송법에 있는 그 제소기간 날짜 뭐 3자의 재심 청구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늘 기본적인 문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행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 계획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도시상 신청권이 있다. 맞죠?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2번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계획 변경 신청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 주민, 일반 이해관계인은 어떤 계획, 존속 보장 청구권, 변경 신청권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혜 있는 자의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자, 맞고요. 그 다음 4번. 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례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토지 소유자죠. 뭐 계속 이제 많이 출제됐던 그 1번 지문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는 이제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 일반 이해관계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봅니다. 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 공개 방법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거부 처분으로 보죠. 그러니까 원하는 방식대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란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지문, 4번 지문도 또 역시 쉬운 지문이에요. 3번에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란 법률 9조 1항 6호 법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공개됐을 때 사회생활상의 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든가 또 대인관계라든가 평소에 어떤 그 어울리는 또 자주 다니는 뭐 술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동선들만 오픈이 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런 인사라든가 이제 공인들의 경우는 치명적인 또 이제 사회적 여러 가지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4번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처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16번. 자, 판례상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이쪽 부분은 여러분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냐 아니냐, 처분이냐 아니냐, 또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항고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또 하자 승계가 되냐 안 되냐, 이 막판까지 이제 계속 많이 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늘 나왔던 범위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기억번에 이제 교도소장의 특정 수용자를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자, 이거 이제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요.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니은번, 행정처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자, 이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이제 그 100점 맞았던 이제 지방직에 이제 수석했던 친구가 이거 이제 시험 보는 주에 이제 헷갈려가지고 찾아왔다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100점 맞는 친구들도 좀 헷갈린다. 직전에까지 봐야 된다. 이거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이건 이제 강조를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같이 뭐 수업을 했던 분들은 당연히 헷갈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청장 횡단보도 설치 행위. 일반 처분으로서 이것도 처분이죠. 근데 리을번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 자, 이건 이제 종결이 돼서 만료가 돼서 그 확인해 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 자체가 이제 어떤 권리 의무에 제한을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번, 디귿번이 이제 처분이고 니은번, 리을번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보십니다.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이제 국가배상은 늘 자주 출제되고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죠. 근데 2조, 5조, 중요한 판례, 쟁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근데 또 이제 요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1번의 국가배상 책임에서 법령 위반은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 공사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넓게 보죠, 위법성의 의미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또는 이제 부수적으로라도. 그래서 순전히 이제 공공 일반의 이익, 내부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인정이 안 돼요. 부수적으로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 옳은 질문이고, 작년에도 이게 이제 국가직 7급 시험에 정답집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국가배상심의, 배상심의 결정은 대외적 법적 구속력 과정으로 배상 신청인 상대방 그 결정에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절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나 눈에 띄는 데다가,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이제 국가배상심의 결정에 동의했을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의를 해도 그래서 또 불복 절차 소송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항상 구속된다. 이게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국가배상법 3조의 배상의 기준, 배상심의 배상의 결정이 기준이 될 뿐 배상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소하지 않는다. 맞죠? 여기 이제 기준액이라고 봐요. 기준액설. 어떤 이제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종의 기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손해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입증을 한다면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 1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조례재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 명령 이런 이제 조례, 위계 질서가 있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받지 않아도 자치사무, 단체임사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조례 제정할 수 있어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을 정할 때 그때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할 때, 벌칙을 제정할 때, 이때는 이제 위임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위임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의 이제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의 담배 자동 판매기 업자 직업에 대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포괄 위임도 된다는 거죠. 위임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포괄 위임도 괜찮다. 자,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이 필요 없다. 그래서 드렸죠. 정년을 규정을 한다? 이게 이제 권리 제한, 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거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돼요. 포괄 위임도 되지만 위임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게 틀린 거고. 4번에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그죠? 요 영역이에요. 이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알권 실현에 관한 거, 지원에 관한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임이 필요하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맞죠? 고시 공고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는 이런 처분일 때. 2번 행정소송보상 제3자 소송 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 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해서 상소 취하나 포기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린 거죠. 자, 참가인이 지금 상소를 했다 그랬어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해서 상소 취하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서 직접 위법 상태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법 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범상 이익을 가진다. 그죠?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실효적인 구제 수단 절차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효 확인에서의 보충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엔 보충성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충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과세처분이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직접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냥 무효 확인 구할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충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부상 당사소로서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3조 2호 39조에 의해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 적격을 가진다. 맞습니다. 당사소송에서는 누가 피고예요? 행정주체, 국가, 공단체. 행정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은 피고 이제 행정청이고. 근데 항고소송이 오히려 특칙이에요, 특칙. 당사소송에서 이제 행정주체, 권리주체인 국가, 공단체로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소송도 국가, 공단체,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자, 여기 행정벌도 이제 행정형벌, 질서벌 굉장히 출제 빈도 높습니다. 특히 질서 위반의 규제법 자주 나오죠. 기업권의 행정처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자, 60일 이내 이 신청을 하면 효력이 상실되죠. 그리고 이제 주소지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자, 틀렸고요. 2번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 처분은 항구송 대상인들의 행정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어요.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고 불이행하면 고발되어서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고 처분을 항구송으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항구송으로 다툴 수 없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다툴 수 없죠.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는 경우는 항구송으로 다툴 수 없어요. 자, 디귿번.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할 수 없다. 자,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수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운송사업법에서 운행을 정지를 하고 영업을 정지 또 취소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운행을 하게 하되 운행 정지에 상응하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해서 회수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게 변형된 과징금이에요.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자, 리을번.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 그래서 이제 제척 기간도 5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틀린 것이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데 또 옳은 거 찾는 건데 틀린 걸로 또 잘못 읽으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옳은 건 여기다 동그라미, 틀린 건 X,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일관되게 연습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이렇게 이제 X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X를 하시면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XX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요번 이제 시험은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나 이제 무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법만 놓고 보면 이제 너무나 이제 변별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개, 결국 이제 한두 개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시고 또 요번에 혹시 아쉬운 분들이 있다면 다음 또 이제 시험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또 이제 페이스 잘 유지하면서 오버 페이스 하실 필요 없어요. 잠 잘 주무시고 잘 먹고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하는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최상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